예, 시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범덕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청주 도심 통과 지하철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께 특별한 의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85만 청주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한편으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광역철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시내 도심 통과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충북도가부터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청주시가부터 제안한 것입니까? 이건 도에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와 대전광역시, 세종시 3개 시도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광역 3개 단체에서 용역 발주를 시작했고 19년도에 합의가 돼서 예, 19년도 8월 달에 용역이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19년에 용역이 됐고 사실은 수면 위로 언론에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금년에 아마 이게 이제 용역 결과를 저희들하고 나누고 협의해서 금년 초부터 이게 발표가 되고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시에 없습니다. 언론 보도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거는 언론 보도를 보면 전년도 2020년도 10월 달에 세계 광역 도시가 연결하는 충청 도심통과 청주공항으로 연결하는 안이 처음으로 제안됐다는 언론 보도가 처음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제가 보도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언론 보도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14일자 네, 전날 기사기 때문에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8월 달에 용역이 시작됐고 2020년도 전년도 10월 13일 날 이제 처음 시민들에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식석상에 이제 처음 나타나신 게 올 2월 24일 날이에요. 그동안에 이 청주시는 이 도심통과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를 한 것도 우리 용역 결과는 이제 뒤에 정식으로 왔을 때 얘기고 사전에 도의 간부국장이 작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한테 사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재정 문제 때문에 제가 적극적이지를 못하고 상당히 이 문제를 고심을 하느라고 재정을 떠안아야 될 시장으로서는 고심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 의원님께서 이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입니다. 확정돼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재정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여러 번 타진을 한 결과 이게 우리 반영이 됐다고 해서 꼭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재정 문제는 우선 보류하고 우선적으로는 국가 계획에 반영이 좀 되도록 힘을 쏟자는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 시기가 금년 상반기에 이게 확정이 되는데 국가 계획에는 들어가야 우선이지 않나 하는 판단하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정 문제 걱정을 하면서도 지금도 사실 솔직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국가 계획에 가만히 보면 국가 철도망 계획이
우리 쪽의 것은 배제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 특히 광역철도 쪽으로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돼서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철도 계획이 돼서 좀 더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네, 저희가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들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입니다. 막대한 건설비와 그 후에 발생되는 그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시장님께서는 행정 전문가시고 수많은 참모들을 또 계시고 저 자문단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그 청주시의 백년대계라고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방금 전에 광역철도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부분이 많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좀 더 정책적인 그런 또 연구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종합적인 판단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온 뒤에 충북도에 건의를 해서 충북도가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가 쪽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이런 것이 일반 행정의 절차가 아닌가 싶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인 충북도에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지만 청주시의 입장은 50만이 넘는 대도시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도시의 특징으로 자체 여러 가지 계획, 그중에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부처에도 저희들이 적극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번뿐 아니라 비단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계획에도 사실 미흡한 점이 있고 중앙의 계획에 저희들이 따라가는 수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대도시 특례에 의한 광역시가 좀 되면 자체 우리도 싱크탱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을 좀 갖는 것을 굉장히 바랬었는데 앞으로 이제 행안부에 적극 요구하겠지만 그런 방안을 갖는 등 해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주시가 그 나름대로 능력으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 중앙정부에 제시하고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2019년 3월부터 태동이 시작이 돼서 시장님께서는 도의 그 광역단체의 용역 결과까지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말에는 못 받고 올해 받았어요. 올해 언제 받으셨습니까? 올해 초에 받은 것 같습니다. 올 초라고 하면 대충 뭐 언제? 아마 1월쯤 되겠죠. 1월쯤. 1월, 2월쯤 돼서 네. 저도 그때 상당히 이 부분에 6가지 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응 논리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아니 그거 이제 제가 관계 회의에서도 제가 뭐 상당히 이제 도에 또 광역 쪽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는 촉구도 많이 받고 그런데 뭐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다. 재정 문제를 지금 시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구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4차 철도망 계획이고 이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한 뒤에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에 저도 수긍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뒷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시장님께서는 정책 자문단 회의를 올 2월 22일 날 거쳤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맞죠? 예. 거기에서 도출된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 결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죠? 예. 혹시 그 정책 자문단의 그 의원님들이 몇 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위촉을 하고도 좀 정확하게 몇 분인지 모르겠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4명으로 지금 네. 서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2월 24일 날 정책자문단 회의가 한 번 딱 열렸습니다. 그때 참석 인원이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아버지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7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라고 청주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7조 3항에 보면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인원이 총 14명입니다. 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과반수가 성립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의원님 지금 자문을 봤는데 아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네. 답변을 자문단 회의 그 결과 그 도출을 인용을 해서 저에게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단 회의에 대체적인 의견이 그런 쪽의 의견이 나오고 자문단을 꼭 거쳐서 이렇게 의견도 받았지만 개별적으로 또 전문가들한테 제가 개별 면담을 통해서 또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는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개별적인 그 전문가들이 또 있으니까. 아니, 물론 개별적으로 그거는 또 뭐 그 의원님께서 자문단 외적으로다가 시장님이 자문을 또 받고 또 설사 여기서 자문단 회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인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예. 결단을 하시고 결정을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질의 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자문단의 그 답변에 그렇게 자문단 회의 결과를 인용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청주시의회 청주시에 돼 있는 자문위원단 운영 조례에 보면 그것이 운영위원단이 그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일단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부분에 일부 이제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알아야 되시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명을 빼고 몇 가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모 의원님은 이게 다수 의견 쪽에 포함이 된 건데요.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현재 충청권 광역철도 도심 통과 추진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 제시를 주셨고요. 또 제가 좀 의아스러운 문구인데요. 어느 분께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 발목 잡기다 이런 의견 제시를 하면서 분위기를 그 회의장 분위기를 이끌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자문단 회의가 처음 열리면서 첫 회의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벌써 이런 그 도심철도로 모든 것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문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할 얘기를 거기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이 기존 도로에서 철도 변화 방향성에 있어 광역철도가 대세다 이런 다수 의견이 있었고요. 소수 의견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 14분 중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인 또 아니면은 뭐 이런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도 있었다는 분을 공유를 드리면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저는 그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 소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 도심 통과에 대한 전문가 토론, 시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비용 대비 효과성, 최소 인구 250만 이상 시 지하철은 수익성이 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외곽에 철도를 두고 도심에는 신교통수단을 운영한다. 이런 의견 제시를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마지막으로 현재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인데 운영비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소수 의견을 우리 시민들과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뭐 부임 초기부터 아까도 이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오긴 했지만 트램에 대한 그 관심이 상당히 많고 용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이지만 어떻게 됐든 시장님께서는 그 지하철로 가는 게 유리한지 트램에 대한 그 생각도 용역이 중단됐지만 어떤 쪽이 더 청주시를 위해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뭐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반영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트램에 대한 선호도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1차에서 지난달에인가요? 우리가 요구하는 도심철도 안이 제외가 됐고 북청지역을 경유해서 청주공항으로 가는 그 안이 국토부에서 선정이 됐는데 6월달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심철도와 아니면 지금 외곽으로 해서 북청지역을 국토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간단하게 좀 소회를 피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토부가 제시한 안은 지금 현재의 그 충북선을 활용한 계획이니까 예. 확실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예.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토 균형 발전, 특히 철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소외됐던 거 생각하면은 어떤 방식이든 도심 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비용 부담, 재정 부담이 있다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또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건설 방식 여러 가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 교통이 도시 철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상 교통도 있고 때문에 그것을 둘이 망라해서 청주 시민들이 원활하게 도시 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주변 도시 또는 또 서울을 비롯한 원거리 도시와의 이용이 편리한 교통. 앞으로 이 탄소 제로 때문에 뭐 자동차도 많이 바뀌고 자율자동차도 되고 있다는 이런 시대적인 추세와 이런 것을 다 합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한 대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그 이후에는 최대한 반영하고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어떤 골든 타임을 많이 놓쳤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이제 이게 관련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궁금해서 관련 부서에 이제 1월달에 한번 가서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청주시에서는 어떤 이런 광역철도 관련 대응 논리를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청주 시민이나 의회에 한 번도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지금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일찍 공유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또는 시의원님들하고의 어떤 공유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청주 시민이 축복하는 그런 안이 좀 제시가 됐으면 이런 국민청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상당히 그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다. 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지금 전년도 10월 달부터 올 2월 달까지만 계산을 해도 한 4개월 정도의 나름대로 시에서 이런 그 대응 논리나 이런 걸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고 공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회를 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참작해서 향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그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국민청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6만 명이 채 안 된 상황을 보고 제가 입장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 참여 인원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까지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울 정도로 적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원님뿐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그런 걸 제가 보고 있는데 20만 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숫자는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청주 도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주 외곽 비롯해서 청주 주변의 다른 지방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수도 있어도 집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썼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시민이니까 당연히 의사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역부족으로 20만 돌파가 어려웠다는 데 사실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의견을 들었고 저는 국민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것은 무관심이나 무동의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 표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시민들과의 소통 단절, 그 독선적인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없이 청주 발전은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시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님, 저도 어제 그 퇴근하면서 갑자기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그 국민청원이 이거 반대하는 그 반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걸 알고 계시죠?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북청주역 국토부안을 찬성하면서 그 이제 더불어서 조정 해제까지 같이 국민청원을 청주 시민이 발의했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뭐 다양하겠죠. 예, 아까 예.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국민청원에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소위 김포 부천으로 가는 김부선이라는 거는 국민청원도 거기도 4만이 안 돼서 답변이 안 된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갈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소수 의견을 낸 그분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는 뭐 국민청원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만 뭐 언론을 통해서도 저도 접한 거지만 청주 옛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 청주 오송역 유치 때는 정말 청주 충북의 전 시민 도민이 합심해서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그런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 결과 4개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도심 통과가 확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지금 제가 볼 땐 4개역이 더 추가로 다 신설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건설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토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문제가 될 소지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역사 추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청주시 요구가 반영이 되리라고 시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입니다. 노선과 역의 수, 또 방식, 재정 분담 앞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고 그럴 때 청주시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또 의견 모아서 의원님들 의견도 모아서 그것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그 걱정되고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운영 적자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지금 청주시에 한 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또 향후 이것이 10년 후가 되겠지만 그때 가서는 얼마가 이게 또 늘어날지 그냥 어림잡아 제가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림잡을 수도 없는 수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구의 지금 실질적인 협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우선은 4차 철도망 계획 반영된 이후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 문제는 의원님 지적한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도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도에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향후 이 광역철도에 대한 운영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전임 장관입니다만 전임 장관께서 용역을 줘서 한번 이 운영비 부담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도심천도가 관철이 돼서 이 부분이 정말 광역철도로 수용이 된다면 청주 시민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도시철도로 간다고 하면 운영비 부담이 그 청주시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나 이런 쪽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적극적인 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아니 갖고 뭐 물론입니다. 또 의원님들 특히 뭐 김태수 의원님께서 이걸 뭐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었을 때 같이 목소리 힘을 도와주시면 아마 어떤 면에서 저희가 제일 고심하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건 뭐 시장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치권에도 그렇고 이 재정 분담 문제 이것을 최대한 청주시가 벗고 중앙정부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언급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공교롭게 시장님께서 4월 24일 날 처음으로 이제 그 공식 석상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이제 청주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또 적극적인 건의를 하신 그런 일정이 저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네, 그렇게 그때 대표이셨나? 예.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초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 부분은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뭐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또는 그 집행부에서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과는 상당히 상관없이 일단 조정안이 반영될 수 있겠다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게 설사 통과가 돼도 실현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형식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것은 일단 반영해 놓고 실제 실현은 다음 정권에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없는 소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지는 않겠지만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진솔한 답변을 청해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 드릴 입장이 아닐 것 같군요. 뭐 정치적인 고려는 제가 답변 드릴 성격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타당성을 얘기하고 국가계획을 반영해서 그 이후에 청주 시민에게 이용하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곤란한 질문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 번 더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모든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주 시민이 참여하지 못하거나 배제된 발전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